띵잘. 남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백발의 여자. 고마워. 김, 네가 고생이 많지. 재경아, 쌀 좀 남는 거 있어? 집에 쌀이 떨어져서. 어렵게 얻은 쌀인데 저런, 봉지에 구멍이 나버리는 바람에 동네 닭들기 놈들에게 밥까지 빼앗기고 말아버리죠. 근데 쌀 살 돈은 없으면서 술 마시고 담배 필 돈은 있나봐요. 과연 그녀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차디찬 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날 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여자 미소는 난방조차 되지 않는 허름한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겐 사랑하는 남자친구 한솔이 있었는데요. 그는 웹툰 작가가 꿈이지만 현재는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공장을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죠. 우리 안 한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함께 있다가 갑자기 눈이 맞아 뜨겁게 한판 해보려 하는데, 온기라고는 서로의 체온 말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살인적인 추위에 그마저도 실패하고 마는 그들. 안 되겠지. 저라면 저 추위에도 땀을 뻘뻘 흘릴 텐데 말이에요. 비록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삶에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같이 있고 싶다. 위스키 한 잔, 담배 한 모금, 그리고 남자친구,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주인이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게 됐으니 무슨 일이세요? 월세를 좀 올려보려고. 제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버린다는 것이었죠. 나도 내 집주인 올린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다. 저도 방법을 알아볼게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그녀의 직업은 가사도우미인데요. 합격. 언니 완전 마음에 들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화목토 45,000원. 아, 나 밤에 일하니까 7시. 괜찮죠? 남의 집 가사를 도우며 받는 하루 일당 45,000원이 그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일이 끝난 후엔 바에 들러 마시는 술 한 모금, 그리고 담배 한 모금이 그녀 삶의 전부. 에세이 하나 주세요. 그런데 심지어 월세가 오른 것도 모자라 오늘부로 담배값이 2,000원 올랐대요. 4,500원이래요. 말도 안 돼. 이젠 담배값까지 무려 2,000원이 올라버렸죠. 다행히도 4,000원짜리 담배가 있어. 이젠 그녀가 피울 수 있는 담배라곤 바로 요놈. 디스. 미소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본 결과 월세와 담배값이 오름에 따라 매일 6,000원의 적자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이게 뭐야? 보통의 사람이라면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거나 할 텐데 그녀는 집을 포기해버리는 화끈한 선택을 해버리는데요. 월세만 내지 않아도 매일 4,000원의 흑자가 난다는 결과에 다다른 그녀는 주인님, 저 집 뺄게요. 결국 방을 빼버리기로 하죠. 그렇게 집을 나와버린 미소는 대학 시절 밴드부 활동을 같이 하던 멤버들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건 베이스를 담당하던 문혁. 잘 있었어? 그녀는 현재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디 아파? 아니 나 당 떨어져서 약은 좀 쌓이면은 짬내서 맞아야 돼. 대단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미소는 본론을 얘기하기 시작했죠. 문영아, 너 혼자 살지?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잠만 자고 화장실만 쓸게. 하지만 미소야 너 바람 든 거 같다 야. 이게 그렇게 이상한 얘긴가? 스탠다드는 아니지. 미소가 바람이 든 것 같다면서 결국 부탁을 거절하는 문혁. 괜찮아. 너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왔어. 너 여전하네. 그렇게 그녀와 헤어진 후 미소는 두 번째로 키보드를 치던 현정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계란 한 판을 들고 말이에요. 미안하다 갑자기. 조용히 해라. 존나 좋구만. 그럼 네가 들어. 내가 들어? 그런데 아니 이게 뭐야, 남편도 모자라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고 있었어? 보는 사람마저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지만 미소는 밥도 꾸역꾸역 잘도 먹었죠. 제가 오죽했으면 이번에 나 찾아왔겠어. 아니 최소한 나나 부모님한테 양해를 먼저 구했어야지. 결혼한 뒤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현정은 이미 아줌마가 되어 현실에 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다 들었어? 방음이 하나도 안 되니까 조심해. 시부모님 계시는데. 아 몰라. 다 들어 그래. 그리고 그러한 결혼 생활에 지쳐갈 즈음 갑작스럽게 찾아온 미소는 오히려 한 줄기 기쁨과도 같았는데요. 옛날에 너네 집 가서 진짜 많이 잤었는데 밴드 연습 끝나고 맨날 니네 집 가서 술 처먹고 결혼하기 전에 엄마 한 번도 보고 싶었던 적이 없었거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힘들구나. 현정은 미소와는 달리 집도 있고 가정도 있었지만 그녀의 삶 또한 고되고 힘든 건 마찬가지. 다음 날 미소는 지쳐있는 친구를 위해 정성 가득한 반찬들을 만들어 놓고 짧은 인사말과 함께 그곳을 떠났죠. 그리고 도착한 다음 집, 드럼을 치던 대용의 집. 누나.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던 대용의 신혼집은 아주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옷가지들과 온갖 쓰레기들은 이곳이 집인지 돼지우리인지 착각하게 만들 정도였는데요. 누나 여기서 자면 돼. 야, 여긴 안방이잖아. 부인은? 계속해서 미소의 시선을 피하더니 나 좀 봐봐. 아니 봤어 누나. 난 들어갈게. 급기야 방으로 숨어버리는 대용.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죠. 대용아, 문 좀 열어봐. 누나 안 반가워? 누나 반가워. 이혼하기로 한 거야? 그런 거 같아. 그렇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이혼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나 같은 게 결혼을 왜 해가지고. 누나 그냥 자. 다음 날. 울보, 먹고 가. 어우 깜짝이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물보라니. 집밥 진짜 오랜만인데? 출근하는 대용을 위해 맛있는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미소. 그가 출근한 뒤에는 집안까지 싹 다 청소를 해주고는 한솔이와 데이트를 하러 가죠. 남자랑 단 둘이 잤다고? 생물학적으로는 남자긴 한데 아무리 그냥 친했던 동생이라지만 외간 남자의 집에서 잠을 잤다는 말에 심란해지는 한솔. 내가 웹툰 작가였으면 네가 남자성을 가진 친구 집에서 단둘이 잘 일도 없었을 텐데. 난 공장 기숙사에 사니까 널 재울 수도 없는 거지니까. 하지만 피팔아서 얻은 영화표로 데이트나 하는 처지에 공모한 웹툰은 또 떨어지고 그도 딱히 그녀에게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었는데요. 그럼 막 이렇게 막 피 뽑아가면서 영화표 세이브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나 헌이를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그와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미소. 그리고 그녀는 어김없이 계란 한 판을 사들고 또 다음 집을 찾아 나섰죠. 보컬을 맡았던 로기네 집. 세상에 내가 계란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 엄마 계란 좋아해? 그런데 집 분위기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런 진수성찬 처음 먹어봐요. 엄청난 진수성찬에 얼굴에 미소가 끊이질 않는 로기네 엄마. 너무 이쁘다. 근데 아가씨는 하는 일이 뭐예요? 가사 도우미예요. 얼마나 집안일을 잘하면. 아무래도 그들은 미소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여자는 다른 거 잘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맨날 해줄 건데 뭐. 그리고 미소를 채워줄 방문을 여는데 드레스룸에 다 고추를 많이 어떡해. 웬 고추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었죠. 걱정하지 마. 나 전립선 안 좋아서 아무 짓도 못해. 결국 그들은 한 방에서 자게 됩니다. 뭐해, 부담스럽게. 그냥 보는 거야. 폭력적이야. 별게다 폭력적이다. 그런데 잘하는 잠은 안 퍼질러 자고 로기 또한 계속해서 미소에게 추근덕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결혼할까? 혹시 지금 나랑 자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10대냐? 전립선 안 좋아가지고 아무 짓도 못한다니까. 근데 왜 그런 말을 해? 나 남자친구 있어. 뭐 연애는 남자친구랑 하고 결혼은 나랑 하면 되겠네. 별 참신한 개소리를 다 듣겠네. 너 갈 데 없다며. 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 집이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그의 참신한 개소리를 듣다 결국 참지 못한 미소가 나가려 하자 알았어. 나 도와줘서 잘게. 그제서야 그는 그놈의 조동이를 다물었죠. 다음날 거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꿀잠을 자고 일어난 미소. 그런데 집안은 굉장히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다 나가고 없고 정갈하게 차려놓은 아침 밥상. 그녀는 담배를 사러 잠시 나가려 하는데 뭐야, 문이 잠겨있네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디스 한 갑. 고향이 어디예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빅픽처임을 깨닫게 되죠. 황급히 방탈출을 시도하는 미소. 온갖 문이란 문은 전부 잠겨 꼼짝없이 갇힐 위기에 처하는데 간신히 주방 뒷문에 탈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감사하단 메모는 남겨놓고 가는 그녀. 그렇게 그녀는 마지막으로 기타를 치던 정미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교통비가 더 나오지 않나?
무튼 정미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 예쁜 아이를 낳고 넓고 호화로운 집에서 가정부까지 둔 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살기에는 집이 너무 넓었는데 잘 됐다. 1학년 땐가? 나 다단계 잘못 들어가서 빚졌을 때 네가 돈 꿔준 거 나 아직도 못 잊는다. 여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미소를 아주 반갑게 받아주는 정미. 그냥 있기는 그렇고 내 적성을 살려서 집안일을 도울게. 하지만 미소의 등장으로 이분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말았죠. 그냥 편하게 있어. 휴, 다행스. 이곳에서의 생활은 매우 여유로웠습니다. 정미의 집에 머물면서 아낄 수 있던 집세로 담배, 위스키, 그리고 한솔이와의 데이트.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고 남은 돈까지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네가 있을 것이 생겨서 진짜 잘 됐다. 근데 그런 집에 있으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안 좋기도 해. 그런데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 미소. 기분이 안 좋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 같은 거야. 말이 씨가 된 것일까요? 오늘 재료가 다 떨어져서 영업이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말대로 무언가 좋지 않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오늘은 진짜 너랑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한솔과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려나 싶었는데 맛집 데이트도 실패해버리고 근데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야? 결혼하자고? 그것도 모자라 미소는 한솔이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소야, 나 팔령 났어. 어디로?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위스키 한 잔, 담배 한 모금, 그리고 한 소리.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한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사람답게 사는 게 뭔데? 남들 다 하고 사는 것도 우리도 해보고 싶어서. 난 이대로 좋은데 지금? 내가 어디에 지원해서 뽑힌 게 처음이다. 대학도 다 떨어졌지, 웹툰 공모도 다 떨어졌지. 난 뭐 어디 뽑힌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이번이 처음이야. 그래서 되게 신나. 배신자. 배신 아니야. 미소는 그가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날 밤 정미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된 미소. 저희 와이프랑 같은 대학교 다니셨다고요? 네, 근데 전 중퇴했어요. 등록금이 비싸가지고. 정말 힘드셨겠다. 별로 안 힘들었어요. 우리의 방탄유리 아저씨는 미소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다가 저희 와이프 대학교 때 어땠어요? 이내 정미의 대학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타를 잘 쳤어요. 기타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미소의 대답이 뭔가 잘못이라도 된 걸까요? 기타 치고 뜨거웠으면 재밌어야지. 그들의 표정과 흐르던 공기는 갑분싸가 되어버립니다. 너 아직도 위스키 마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들. 요즘 담배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집이 없을 정도로 돈이 없으면 나 같으면 독하게 끊었겠다 야. 알잖아. 나 술, 담배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내 정미는 자신의 속마음을 미소에게 쏟아붓는데요. 그 사람 참 염치 없다 야. 뭐가 없어? 염치가 없어. 나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미소야. 나는 네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술, 담배라는 것도 솔직히 진짜 한심하고 집이 아무리 넓어도 남이 우리 집에 오랫동안 있으면 신경이 쓰이는 법이야. 그걸 왜 모르니 너는? 아이고. 결국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던 미소의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질 않았고 이거 보증금에 보태서 빨리 방 구해라.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내가 본의 아니게 폭력적이었다면 그건 사과할게. 필요 없어. 그렇게 정미의 집에서 나오게 되죠. 이젠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어진 미소. 잘 찾아온 거야. 이 동네가 서울시내에서 제일 싼 곳인 거 알지? 그녀는 결국 다시 방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좋다. 깔끔하고. 열심히 방을 보러 돌아다니지만 500이요? 조금 살만하다 싶은 방은 역시나 비쌌고 아까 그 집보다 방이 넓지. 여기는 얼마예요? 저기 저 방에 아가씨가 올라가 봐. 낮추고 또 낮추고 계속 낮추다가 거기 창문도 있지? 결국 송강호도 욕하며 뛰쳐나갈 기생충도 안 살 것 같은 이런 방까지 오게 된 그녀. 보증금은 없고 10. 전기는 안 들어온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일단 미소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일을 하러 가는데요. 그런데 평소엔 집구석에 있지도 않던 집주인녀가 청순 가련 비련의 여주인공 포즈를 취한 채 앉아 있었죠. 제 집이잖아요. 이 시간에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임신을 했는데요. 그녀에게도 뜻밖의 시련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해파요 언니. 이 일 정리하고 저 네일샵 차릴 거예요. 오빠들한테 말해서 돈 받아낼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녀에게 밥은 먹었어요? 덤덤한 듯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을 건네는 미소. 나 이제 이 집도 반납할 거고 그럼 나 이제 언니 못 봐요. 언니 잘린다고. 유파이요. 난 민주 씨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기뻐요.
그리고 다음날 2년 금방 지나갈 거야, 그지? 드디어 한솔이 해외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어디로 갈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 나 갈 데 많아. 위스키 한 잔, 담배 한 모금, 그리고 한솔이. 그거면 됐는데, 잘 지내고 있어? 그거면 모든 것이 행복했는데,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는 걸까요? 영화 소공녀는 2017년 개봉한 독립영화로 주연을 맡은 이솜씨의 덤덤한 연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작품이었는데요. 부모도 없이 혼자 가사 도우미로 알바를 하며 난방도 되지 않는 단칸방에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미소의 모습은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엔 그저 절망스러운 처지 그 자체죠. 하지만 그녀는 절대 자신의 그러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집세며 물가며 자신의 월급 빼고는 다 올라버리는 세상. 보통의 사람 같으면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줄이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었을 텐데 과감하게 살던 집을 빼버리고는 떠돌이 생활을 결심한 그녀의 결단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집을 떠나 돌아다니던 친구들의 집, 그녀가 들렀던 모든 친구들의 상황은 당연히 미소보다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좋은 집, 그리고 가정.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땐 그 어느 누구도 미소보다 행복하다 단정 지을 순 없었죠.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매일 야근에 치이고 상사에게 치여 허구한 날 링게를 꽂고 사는 뿌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집안일에 쩌든 아줌마가 되어버린 현정. 결혼에 꼴이내 번듯한 집까지 장만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이혼당한 뒤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태용. 평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로기. 부잣집의 시집가 번듯하게 잘 사는 듯 보이지만 늘 남편의 눈치를 보고 사는 정미. 그리고 밤일을 뛰며 살아가다 덜컥 임신까지 해버린 그녀의 고용주 민지까지. 그들은 미소가 갖지 못한 안락한 집은 가지고 있어도 미소가 갖고 있는 만족감과 행복은 갖지 못했습니다. 영화는 어쩌면 미소의 처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보고 있었을 우리들에게 과연 나는, 과연 당신은 진짜 미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맞는지, 그녀만큼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 묻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녀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행복이란 빛이 조금 더 밝게 빛나길 바라면서 띵잘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잘을